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 따복이에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부는 지난 상반기 추진 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계획하는데요. 지난 7월 3일 기획재정부에서 이에 대해 발표했어요. 정부는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그 일환으로 약자 복지를 강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저소득층 지원을 지속해왔으나 공공사회 지출 비중은 여전히 OECD 평균에 미달한다며 어려운 분들이 온기를 느낄 정책을 만들겠다고 했죠.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할지 말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게 있었는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하겠다고 했어요. 지금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2027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 이하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더 많은 분들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 숫자가 21만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생계급여 기준 금액은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도 해요. 그래서 생계급여 기준 금액이 올라가면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도 올라가죠. 그럼 생계급여 수급자분들은 지금보다 생계급여가 더 많아져서 생활도 지금보다 조금 나아질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올해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예요. 그래서 1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의 기준이 71만 3,102원이고 생계급여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도 71만 3,102원이에요. 그런데 만약 생계급여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되면 생계급여 수급자 소득 인정의 기준과 생계급여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7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죠. 올해는 그냥 예시일 뿐이고 내년, 내후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받게 되실 생계급여 금액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거예요. 두 번째, 조건부 수급자의 근로유인 구조가 개선돼요. 일해서 돈 버는 게 일 안 하고 수급비 받는 것보다 못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때문에 수급자 중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특히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바로 미친 분들은 조금만 일을 더 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일부러 일을 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정부는 제도를 개선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은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하도록 근로유인 구조 개선 필요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특히 생계급여 탈수급 직전 가구의 경우 근로시간 투입 대비 소득 증가액이 크지 않아 근로유인이 감소하는 사례도 발생하는데 이 부분이 특히 개선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올 하반기에 고용, 복지 전반의 소득 보장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연구를 해서 수급자 가구의 근로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정부는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 사례를 들었어요. 이 제도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대상인 여러 사회부조 제도들을 하나로 통합한 다음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복지급여를 65% 수준으로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도 개편할 걸로 보여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일자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돈이 세후 근로소득 대비 105%예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하려고 하기보다는 쉬면서 실업급여 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세요. 이런 점에서 정부는 실업급여 받는 분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대폭 확대해요. 뭔가를 좀 배워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죠? 특히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일정한 직업이 없다면 더 그러실 텐데요. 마음은 굴뚝 같지만 지금 당장의 생계가 부담돼서 직업훈련하기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런 분들이 생계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출이자 연 1%로 생계비를 대출해줘요. 1%면 제가 아는 대출 상품 중 가장 저렴한 건데요.
여기에 조기 상환 수수료도 없어서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품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1인당 1,0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어요. 금액이 적어서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이 금액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어요.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을 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요. 먼저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여야 하고요. 다음 전년도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해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호종료 아동은 가구소득 기준을 보지 않아서 상관없죠. 마지막으로 직업훈련 조건이에요.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기간 동안 총 140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취미나 오락, 교양 같은 훈련 과정이면 안 되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의 훈련을 받고 계셔야 해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9월부터 정부 양곡 판매 가격이 20% 인하돼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는 정부 양곡을 할인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2024년 올해의 경우에는 2023년산 쌀 10kg를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2,5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만원에 살 수 있어요. 각각 91%, 63% 할인된 금액인데요. 9월부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판매 가격의 20%를 추가 인하해줘요. 지금이 만원이니까 20% 할인된 금액이면 8,000원일 것 같은데요.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할인해주면 생계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싶네요. 다섯 번째, 내년부터 농식품 바우처가 전국으로 확대돼요. 농식품 바우처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등 국내산 농식품을 살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예요.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겠다고 했어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다른데요. 시범 사업 중에는 1인 가구는 한 달에 4만원, 2인 가구는 5만 7천원, 3인 가구는 6만 9천원, 4인 가구는 8만원이었고 내년 본사업 때 지원될 금액은 현재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협의 중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청년 농업인이 적고 영세농 중심이라서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이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렇다고 수입 농산물만 의지하기에는 불안해요. 기후변화와 전쟁과 같은 변수 때문에 갑자기 해당 나라에서 수출을 안 해버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식량 안보를 높여야 하는데 이럴 때 농식품 바우처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해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지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기도 해요. 수급자, 차상위인 분들은 올해부터 첫째, 둘째 상관없이 국가 장학금을 전액 지원받기 때문에 학비 부담은 줄었겠지만 그래도 생활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때문에 알바를 하거나 휴학하는 학생들도 많은데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쉽지 않죠. 알바했다가 수급비가 차감될 수도 있고 휴학하면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학기당 200만 원, 1년에 총 40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대출한 돈은 나중에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갚을 수 있어요. 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인데요. 이번 2학기에 학자금 대출 금리를 1.7%로 4년 연속 동결했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과 이자 면제 대상, 기간을 확대해서 학자금 부담을 완화해줬어요.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11월 14일까지 취업 후 상환 대출 이용해보세요. 마지막 7번째, 취준생 시험 응시료를 경감해줘요. 취업준비생은 아직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시험 응시료가 특히 부담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건축사, 전문 간호사와 같은 국가전문 자격시험을 본다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어요. 오늘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기초수급자에게 해당하는 내용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여러 내용들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밑에 있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무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